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열어야 하는데 누가 당권을 잡아야 하느냐, 누가 당권을 잡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이제 검사만 하다가 장관이 된 지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차기 당권, 여당의 차기 당권을 한동훈 장관이 잡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들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앞으로 더 한동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가장 차기 당권에 가까이 가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죠. 안철수 의원이 3일 전에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승민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과정에서 당원들의 신뢰를 잃었다, 유승민은. 이런 이야기를 했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좀 더 정치적인 경험을 더 쌓고 조금 길게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으로의 진입은 좀 길게,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철수가 왜 유승민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한동훈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견제를 할까? 왜 한동훈인가? 왜 안철수 의원의 이 견제가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거, 경선은 경쟁이니까 대안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대안이 있습니다. 안철수도 있고 김기현도 있고 나경원도 있고 여러 명이 있습니다. 또 친윤 핵심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안이 없다라고 할까? 다 5%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들입니다. 맨 먼저 나경원이 가장 인기가 있죠, 당심에는.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보조가 맞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안철수 의원은 공동정부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는데 또 외연 확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안철수 의원의 우유부단한 스타일이 지금 전국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전국은 총선 전국입니다. 이제 앞으로 총선에서 전쟁과 같은 승부를 이끌어야 되는 당권인데 안철수 후보가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승민은 얘기할 거리도 없고요. 이미 당심으로부터 완전히 외면을 받은 것이고, 김기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은 하고 있지만 당심, 민심 모두에서 대중성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한동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동훈에게 당권을 맡겨서 차기 총선을 책임지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왜 한동훈 이야기가 계속 나오느냐? 맨 먼저 차기 총선에 대한 전략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차기 총선은 역시 이재명이 어떻게 해서든 재판을 질질 끌고 버티기로 해서 야당의 총선까지를 버티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 직접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입니다, 성격은. 누군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할 사람을 내세워서 이재명과 승부를 해야 합니다. 누가 가장 적임자냐라는 겁니다. 지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한동훈은 압도적인 적임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동훈 장관이 자신이 원했건 원하지 않건 지금 여권 전체에 윤석열 정부를 대표해서, 여권 전체를 대표해서 민주당과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꼴이 됐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업무가 바빠서 또는 스타일상 또는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여러 가지로 뒤로 빠지고, 지금 한동훈 장관만이 이재명의 민주당에 맞서서 거의 유일하게 홀로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에게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저도 아직은 정무적인 감각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정무적인 감각이 충분하지 않느냐. 새로운 이미지, 윤석열 정부에 맞는 새로운 정치적 이미지, 정치개혁 이미지도 갖추고 있다. 한동훈 장관을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지 2024년 총선에는 한동훈 장관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으냐? 일찍부터 당권을 맡겨서 총선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냐? 아니면 총선이 다가왔을 때 역할을 주는 것이냐? 지금 이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표 선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압도적이죠, 이미지가.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기 뭐 잠룡으로 압도적인 1위지 않습니까? 여권에서. 그런 이유는 검수완박을 비롯해서 검찰의 수사, 이 부분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 문재인에 대한 수사, 이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게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민주당의 공격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과 굉장히 명료한 언어로 소통하면서 전국 전체의 흐름을 잘 읽는 그런 정무적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동훈 장관이 합격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당심에서 민심에서. 이게 이제 검사 출신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저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한동훈 장관이 일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국정의 현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을 보면서 자신의 입장을 언제나 정리해 두는 버릇을 갖고 있다. 습관을 갖고 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한동훈 장관이 국정 전반에 걸쳐서 또 명료하게 국민들과 소통하는 법에 대해서 깨우쳤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치개혁, 새로운 이미지,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정말 맞출 수 있는 당권, 당대표로서 한동훈이 적임자다. 그런데 한동훈을 이렇게 일찍 정치권으로 불러들일 수가 있느냐? 드릴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지금 헌재가 판결을 내리게 될 겁니다. 이 판결에 따라서 이게 위헌 판결이 나게 되면 민주당은 완패를 하는 겁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한 게 모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앞장서서 직접 헌재에 가서 변론까지 해서 압승을 거두게 되는 셈이죠.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만약에 위헌 판결이 나지 않게 되면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게 될 겁니다. 어떤 경우든 한동훈 장관은 한 번 더 여권에서 대표 선수가 되면서 정치적 무게감이 더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점이고 지금 문재인 적폐청산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있지만 검찰에 대한 인사 진용이 모두 갖춰졌고 모든 법무 시스템도 그런 대로 갖춰졌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계속 이제 이런 전국이 이어진다면 헌재 판결도 내려지고 이런 상황이 간다면 한동훈 장관을 내년 초부터는 정치권으로 투입시켜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2024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할 가장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서야 하는데 그 나서야 할 사람은 한동훈이다. 그렇다면 1년 정도 앞당겨서 아예 한동훈에게 국민의힘 당권을 맡기고 공천권까지를 맡기고 내년 총선을 완전히 책임을 지우자.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느냐. 지금 소위 모두가 나서서 이재명의 대항마는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철수도 그러고 김기현도 그러고 이재명의 정말 대항마는 한동훈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년 1년 전국을 어떻게 끌어가느냐라는 부분에서 한동훈을 앞세우는 것이 지금도 한동훈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런데 아예 당의 얼굴로 한동훈을 내세우는 것이 어차피 총선 전쟁을 앞두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에서 한동훈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앞으로 아마
계속해서 한동훈 이야기는 더 많이 나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 한동훈 장관이 일찍 당권 도전에 나설 수 있느냐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전국이 민주당에 의해서 지금 10월 4일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면 민주당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민주당의 저 독주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이재명의 민주당에 맞서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금 지지율이나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드러내 보인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빠른 결단, 과감한 돌진 이런 부분이 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좀 머뭇거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좀 정하면서 혼선을 빚으면서 지금 저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 의해서 좀 휘둘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지금 윤석열 정부와 여권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직권 남용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 직권 남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몸을 사리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전국을 풀어가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에서 대처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타이밍을 놓치고 초반에 좀 이렇게 혼선을 빚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방향을 잡고 이제 MBC, 민주당의 저 자막 조작,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약간의 빠른 결단을 하지 못하고 단호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될 수가 있는데 유독 지금 여권에서 당정대 모두에서 한동훈만이 굉장히 속도감 있는 결정, 또 단호한 추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살아나야 윤석열 정부의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다. 만약에 지금 이준석에 대한 징계, 이준석을 제명을 시키고 다시 정진석 비대위가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주호영 직무대행체제로 가서 최고위를 재구성하든지 어떤 길을 걷든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전당대회를 열게 됩니다. 내년 초에 1월이나 2월에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도 한동훈을 투입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다. 아예 총선을 겨냥해서 당권, 공천권, 선거의 승부 모두를 맡기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다른 대안을 살펴보건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냐라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과 맞설 상대로 지금 여권 전체에서는 물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과 대립되는, 이재명은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은 범죄자를 잡는 검사 출신. 그래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겨냈듯이 다음 총선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이재명, 그걸 정말 도둑놈은 용서하지 않는 검사 한동훈이 때려잡는 이런 구도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